안녕하세요. 해외동포 애국방송 백수의 창 이백수입니다. 오늘은 브라질 상파울에서 아주 귀한 교포 원로 한 분을 맺었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얼굴 좋습니다. 네. 옆에 계신 박남근 회장께서는 1976년도에 이민 오신 이민사의 원로 고참이십니다. 특히 박남근 회장께서는 한인회 제33대 한인회장을 하셨던 원로이시기도 합니다. 박 회장님 오늘 비도 오는데 저희 그 백수의 창에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근황이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브라질 경기가 안 좋아서 저도 경기가 안 좋습니다. 예. 1976년도 이민을 오셨다고 그러는데 네. 그때부터 우리 상파울에만 어디 계셨나요? 네, 그러면 지방에 계셨나요? 상파울로만 있었어요. 네. 원래 제가 알기로는 대학에서 학원과를 네. 전문하시는데 네. 지금은 또 그 관련된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 지금 섬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섬유. 브라질 교포들의 주업이 섬유인데 네. 교포들의 경기가 요즘 어떻습니까? 경기가 저희들 이민 와서 최악입니다, 현재. 예. 왜 너무 안 좋죠. 왜냐면 브라질이 경쟁력이 없어요. 옛날에는 메딘 브라질로 옷을 만들었는데 예. 전부 수입품에 의지하다 보니까 원가도 올라가고 또 완제품까지 수입이 되니까 지금 우리 교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브라질 교포사의 자랑이라는 것은 어루업이라는 단일 직종에 대부분의 교포들이 종사를 하고 있고 네. 또 짧은 이민 역사에 크게 성공한 이 사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맞죠? 네. 예. 그리고 박 회장님, 우리가 흔히들 해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해외 동포, 네. 또 해외 교포, 네. 재외 국민 여러 가지 용어를 쓰는데 네. 이번 기회에 재외 국민과 해외 동포를 좀 이렇게 정확하게 정의를 좀 내려주시죠. 네. 제 국민은 해외 동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외 동포 중에서 많은 분들이 제 국민이 되지 못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분들은 제 국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 국민은 헌법에 의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헌법 24조에 선거권 24조요? 네, 24조. 대한민국 헌법 네, 24조. 네, 대한민국 헌법 24조에 선거권. 지금 제 국민은 전부 선거권을 갖고 있죠. 예, 참정권. 네. 예. 그리고 25조에 공무단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무단권. 네, 공무단권. 예. 어려운 용어 같습니다. 그게. 네, 뭐 쉽게 말해서 벼슬 주면 벼슬을 하는 겁니다. 공무단인권. 예. 근데 국민이 아닌 사람들은 해외 동포 중에서 국민이 아닌 사람들은 한국 국민이 아닌 사람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그 전두환 대통령 때부터 있었던 민주 팽통 제도가 있는데 네. 그 민주 팽통이 되려고 그러면은 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가 돼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까? 예를 들면은 브라질에 귀한 신민권자, 브라질 네. 국민은 거기에 이제 그 팽통위원이 네. 될 수 없다는 말이죠. 거기에 대해 제가요 그 민주평통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네. 제가 알기로서는 제 국민이 되는 게 원칙으로 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국민이 아닌 사람이 한국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이 평통위원을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민주평통을 갖다가 헌법기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헌법기관에 들어온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한민국 헌법기관에 외국인이 와 있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네,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브라질 교포 사회는 이제 그 이민 55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 그 교포들 성향, 교포들을 어떻게 그 분류가 됩니까? 교포들은 크게 봐서
과거, 현재, 미래를 봐서 세 가지 분류를 볼 수 있겠죠. 예. 과거에, 현재, 미래. 예. 과거에 한국에서 대한민국을 경험한 분들, 예. 현재의 그 과거에 묻혀서 온 현재인들, 1.5세대는 예. 그리고 또 앞으로의 한국 사람이 될 또 어린애들, 뭐 이렇게 보겠죠. 브라질 태어났으면 한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브라질 시민권자 아닙니까? 예, 근데 브라질 시민권자인데 피는 네, 한국 시민권자를 원하면 한국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브라질 교포들의 그 조국과는 어떻습니까? 이거 브라질에도 그 좌파들, 흔히 하는 말로 빨갱이들, 주사파들이 있습니까 지금? 네, 여기 군정이 끝나고 나서 1980년도, 90년도,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여기가 사회주의 국가가 됐죠. 사회주의 정부가 돼가지고 그래서 많이 좀 우리나라의 그 주사파하고 좀 성질이 틀리지만 많이 빨개졌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때 아마 특히 룰라 정권 들어서고 난 다음에 더 그 심화됐죠? 네. 룰라는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소득 주도 성장을 했습니다. 룰라가. 그래서 뭐 경제 복지에 힘을 썼고 그러는데 결국 2010년대에 전 세계에서 자원이 모자랄 때 브라질이 풍부한 자원으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 돈을 국가 미래를 위해서 썼어야 되는데 다 그냥 소득으로 써버렸습니다. 나나 먹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공무원들을 대량 만들어놨고 그리고 복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퍼줬고 그리고 자기도 좀 먹고 이래가지고서 이 나라가 지금 마이너스 경제로 들어갔습니다. 그 박 회장님 지금 브라질이 보면은 옛날에 80년도 초만 하더라도 70년대 말 80년대 초는 건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된 나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 그 다음에 1990년도에 그 꼴로로 대통령 탄핵당하고 또 바로 직전에 그 여자 대통령, 디우마 대통령이 탄핵당한 걸 보면은 우리나라 정치 상황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경제도 지금 엉망진창이고. 아마 10월달에 브라질에 대통령 선거가 있죠. 이번에 있어요. 10월달에. 근데 거기에 룰라가 나왔지 않습니까? 룰라가 오늘부로 못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부로? 그 부분에서 이제. 그렇군요. 박 회장님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 상당히 그 위기에 처했습니다. 1974년 4월 30일 날 월남이 적화됐던 그 같은 재현이라고 그러는데 해외 40년 된 원로 교포로서 조국 대한민국을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요번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보면서 밖에서 보기에는 배신과 배반이 존경을 받는 나라가 됐습니다. 배신과 배반이 존경받는 나라가 상당히 그 명언입니다. 배신과 배반이 존경을 받는 나라는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배신과 배반이 모든 사람에게 지탄을 받는 나라가 바로 쓰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건국할 때부터 문제가 좀 있었죠. 해외에 나갔던 뭐 상하에 있는 사람들, 뭐 저기 러시아 쪽에서 온 사람들, 뭐 만주에서 온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미 공산주의에 대해서 웬만큼 알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라지와 알곡이 섞인 우리나라 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라지들이 많이 성했는데 성경에도 있다시피 가라지는 단을 내서 불에 태워야겠죠. 그날이 곧 올 겁니다. 그러면 해외 교포로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적화되지 않고 정말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이 지켜질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래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제일 걱정되는 것은 젊은 세대들, 어린 세대들에 대해서 역사를 정확히 가르쳐 주지 않아서 그들이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6.25를 명시했어야 됩니다. 예, 예, 예. 왜 6.25를 명시했냐면 1950년 6월 25일 날 서부전선을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 군인들이 몰살당하면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예. 이거 명시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통일에 대한 의지가 없죠. 꼭 그 부분을 명시했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박 회장님, 지금 정확하게 브라질에 있는 교포가 정확하게 어떻게 수치가 나와 있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갖고 있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브라질 경기가 안 좋아서 경제가 너무 떨어져서 살 수 없어서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5만 교포라고 네, 그러잖아요. 5만 교포인데 지금 한 3만여 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산 부탁드리는데 만약에 브라질에서 돌아온 교포들이 만나면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왜 그러냐면 브라질 교포들만큼 해외에 나와서 피바람도 땀을 많이 흘린 그런 교포들은 없습니다. 여기 환경이 안 좋아서 너무 힘들게 농업이민으로 와서 봉제를 해서 일으킨 이 브라질 사회인데 이 브라질이 경기가 떨어짐으로 이 땅에서 살 수 없어서 또 재이주를 하게 됐으니 미국에서 브라질 교포들을 만나면 좀 따뜻하게 해주시고 예. 한국에서 브라질 교포들을 만나면 좀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교포 사이에 단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네. 한인회장을 하셨고 우리 박남근 회장께서는 33대 회장입니다. 제가 32대 했고 한인의 대수로서는 바로 후임 그 한인 회장인데 한인 단체 한인회를 비롯해 가지고 한인 사회 문제점을 한두 가지 좀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큰 문제는 법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브라질 정부에다 등록한 브라질 정부의 산하단체입니다. 네, 예.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국에 등록해야지 브라질 정부에 등록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거기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요번에 그게 얼마 전에 저희 백수의창 방송에도 했지만 한인 상가의 55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이민 네. 상징물을 하나 씌웠죠. 네. 그 상징물에 대해서는 교포들이 뭐 여러 가지 말청이 많은 모양입니다. 지금 네. 왜 즉각으로 씌웠느냐, 왜 저기 20만 불 깔아놨는데 우리 박 회장 개인적으로는 그 상징물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기 브라질 우리 교포들이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교회에 나가시는 분은 우상 성긴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죠. 그리고 여기 봉해지로 이 상징물 세워진 곳에 맨 처음에 이태리 사람들이 왔고 예. 그 다음엔 유태인이 왔고 세 번째 한국 사람들이 왔는데 예, 예. 그 유태인이라든지 이태리 사람들은 이런 상징물을 안 만들었습니다. 없습니까? 네, 없어요. 아니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이 지역에서. 네, 없어요. 근데 자기들 살았다는 흔적이라든가 그런 게 전혀 없습니까? 네, 그들은 이 종교 때문에 예. 세우지 않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어떻든 세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모자란 부분도 있고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징물의 이 재료가 철로 되어 있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이 철은 산화되기 때문에 녹이 많이 씁니다.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노스로 했다든지 그러면 구리로 했다든지 해서 좀 그런 문제가 없고 또 알루미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재료가 있는데 왜 해필이면 철로 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우리 박남근 회장님께서는 한인회장을 하셨던 교포사의 원로이자 교포사의 지도자이신데 앞으로 해외 동포로서 우리 교포 입장에서 조국 대한민국에 바라는 사항이 있다면은 이번 기회에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우리 조국은 앞으로도
발전해 나오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옛날에 그 전에 대통령들이나 정부에서 한 것을 갖다가 무조건 되고 파괴하는 자세를 가지면 안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해가지고 뭐 녹조가 생긴다. 그 녹조 대수입니까? 녹조는 왜 생깁니까? 물이 웬만큼 투명하니까 녹조가 생기고 또 외부에서 이런 가축들의 분비물이 들어와서 영양가 있는 물이 들어와서 그래서 녹조가 생기는데 녹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겨나가야 될 물건입니다. 이 녹조를 좀 가공하면은 거기서 알코올도 얻을 수 있고 그 알코올하고 녹조랑 섞이면 바이오 디젤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그 녹조 해가지고선 선동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불이 무섭다고 선동을 하면 지금의 문명을 꽃피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더한 것은 이 핵발전소. 지금 현대사회는 에너지 싸움입니다. 이 핵발전소를 개발을 안 하면 무엇으로 에너지를 충당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핵 분열 시스템입니다. 앞으로는 핵 융합 시스템으로 가면은 더 깨끗하고 청정 에너지를 무한대로 얻을 수 있습니다. 핵 분열 시스템을 완전히 끝내지 않으면 핵 융합 시스템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한 것은 나쁘다, 무조건 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개인적인 질문입니다만은 우리 박남근 회장께서는 아주 특이한 취미생활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백수이창 애독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개인적인 취미 그를 잠깐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제 춤이라고 보기에는 제가 속상할 때 이렇게 이베리아 반도에 가서 한 800km, 900km 이렇게 2번 걸었어요. 이번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너무 가슴이 아프고 국가의 미래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이번에도 한 900km 걸었습니다. 장님, 그 900km를 누구 같이 걷습니까? 어떻게? 네, 저희들 저 혼자 가죠. 혼자요? 네, 혼자 걷습니다. 그럼 900km를 걷는다면은 며칠이나 걸립니까, 그게? 900km 한 25일 내지 한 26일 걷습니다. 그 자주 하십니까? 요번에도, 올해도 또,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한번 더 걸어볼 겁니다. 그 참 대단한 취미고, 정말 본받을 만한 좋은 취미입니다. 취미가 아니고 속이 너무 아파가지고, 속풀이로 가는 겁니다. 그 갔다 오면 시원합니까? 조금은 잊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아주 정말, 남이 하지 못한 대단한 개척 의지를 가진 취미생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해외동포 애국방송 백수의창에 특별히 출연하신 분은 브라질 한인회 제33대 한인회장을 하셨던 박남근 회장입니다. 긴 시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조국 대한민국 발전과 우리 교포사회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과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백수의창 이백수입니다.